지난 대선 국면부터 오늘까지 기나긴 공백을 깨고 마침내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역시 첫 입성으로 폭풍 개혁 예고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의 집단 발작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시작부터 국민의힘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의 사과와 반성 없이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내란 옹호에 잠식돼버린 국민의힘을 직격했습니다. 즉, 최근 점점 더 노골적인 내란 옹호 스탠스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정 파트너가 아니란 것을 천명한 것이고 오히려 완전한 내란 종식 기조를 분명히 하며 내란 정당 국민의힘과의 향후 피 튀기는 싸움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예상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곧바로 거의 경기에 가까운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오늘 정청래 당대표 당선 직후 논평을 통해 정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여당 대표는 집권 세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야당과의 협치 능력을 동시에 발휘하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야투쟁,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민의힘을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런저런 정치적 수사 모두 빼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나 다름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곽규택보다 더욱 솔직하게 저들의 공포를 드러낸 건 정치펠레 주진우입니다. 주진우는 오늘 대구 서문시장에서 취재진에게 저는 법률 전문가로 중요한 재판들을 승리로 이끌었다. 위헌정당 해산심판도 제게 맡겨주면 확실히 막아낼 것이라며 대놓고 현재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만방에 알렸는데 이는 국힘 전당대회 경쟁자 안철수가 마찬가지로 오늘 국민의힘 해산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입니다. 물론 안철수가 국힘 해산을 거론했던 것도 역시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해산을 여러 차례 공언한 것을 언급하며 나온 얘기였던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됐다는 건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정청래 대표는 앞서 기존 법무부가 헌재에 청구한 것 외에 방법이 없었던 위헌정당 해산심판 방식을 국회 의결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추가로 정청래 대표뿐 아니라 일전 이성윤 의원도 위헌정당 해산 시 의원직까지 세트로 날려버리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겨냥한 매운맛 법안들이 한 트럭인 상태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더 죽을 맛인 이유는 극소수 윤석열을 끊어내자는 당내 목소리가 있음에도 국힘 지지층 대다수가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극단적 지지자들인지라 정청래 대표가 경고한 것처럼 사과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조만간 있을 국힘 전당대회에서도 친윤 내지 친내란 세력이 당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초강경 기조를 내세우는 것도 이러한 계산이 있기에 더더욱 그런 것 아닐까 싶은데 그것과 별개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초강경 기조를 내세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며 탄생한 정부인 만큼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법안에 거부권을 쓸 이유가 없고 더욱이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의힘은 상당수 의원들이 내란에 엮였다는 의혹이 있는 헌법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는 정당인데다 그 의혹에 대한 칼날을 막을 그 어떤 방어수단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오늘 곽규택이나 주진우처럼 극우 지지층들을 향해 정청래 민주당에 역풍이 불 거다라는 식의 언론 플레이 정도가 저들이 할 수 있는 전부인 만큼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이 더 세게 풀스윙을 날리면 날렸지 저들의 협치 운운하는 헛소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초강력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요리할지 아주 기대되는데 앞으로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정청래 대표와 훌륭한 경쟁을 펼친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도 칭찬을 보내는 바입니다. 박찬대 의원 역시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개혁 경쟁에 불을 지폈고 자칫 찬반 투표가 될 수도 있었던 당대표 선거를 나름 부응시킨 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결과에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훌훌 털고 선거가 끝난 만큼 원팀 민주당에 집중할 때라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개혁도 개혁이지만 당장 내일부터 신속하게 처리할 문제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바로 최근 수많은 동학개미 민주시민들의 뒷목을 잡게 만든 대주주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심지어 아직도 진성준 의원은 이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꼭 이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정청래 대표가 불과 1년이지만 당대표로 꼭 성공하기 위해 개혁과 더불어 신경 써야 할 부분들 안내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성준 의원을 많이 비판합니다. 이른바 민주당 내에 구진보적 생각을, 구좌파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융자본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른바 노동소득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의 사람들인데요. 과거에 이제 운동권 하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이 건강해야지 건강한 노동도 만나서 산업 생산력이 높아지고 금융도 발전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본주의도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옛날에 공부했던 마르크스 주의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에서 주식회사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이게 사회주의라고 막 비판받았어요. 왜? 투자에 평등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사회주의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던 겁니다. 주주에 의한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약간의 평등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 내에 구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한 자본주의에 대한 학습과 전향적 태도를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